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들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플리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대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선거는 구도의 격돌입니다. 어떤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그 경쟁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결정됩니다. 개헌이냐, 정권 교체냐, 인물이냐, 경제냐, 지역이냐. 그 구도에 따라 등장인물까지 달라진 선거의 결정적 요소죠. 그래서 반기문 불출마 선언 이후 많은 매체가 여론조사를 하고 다양한 구도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황교안 급부상부터 최대 수혜자 안희정, 보수 적합도 1위 유승민, 보수 후보 단일화까지 수많은 구도와 해석이 등장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모바일만 하루 2,400만 명이 방문한다는 네이버가 어제 저녁 8시 기준 메인 화면 가장 앞줄에 노출한 관련 기사는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구도 급부상 제하에 두 후보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오후 6시경 네이버에 입력된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물론 그런 구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시간대 게재된 안희정, 황교안 지지율 급등 제하의 중앙일보 기사는 최대 수혜자가 황교안, 안정이고 문과 안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사기관 시점, 방법 그리고 결과가 다르고 매체도 달라서 그 해석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어떤 해석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상반된 여론조사 수치와 전혀 다른 해석과 구도가 나왔을 때 네이버는 무엇을 기준으로 기사 하나만을 선택해서 수천만 명에 노출되는 메인 가장 앞줄에 노출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이 기준을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일개 IT 기업이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함께 매일 지켜보고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방금 포털 얘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포털이 제목을 뭘로 뽑아서 관련 기사 수천 개 중에 하나를 메인으로 뽑아내냐.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비슷한 해석이 가능한 수치가 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중에 가장 알찬 기사를 뽑으면 되죠. 하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른 사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다르잖아요. 최근에 하루 요새 이틀 계속 좀 차이가 나고 있죠. 네,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팩트가 있는 사건, 불출마가 있은 지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받아봐야 될지 결정되지 않아서 달라질 수 있는데 조사 방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때 한 가지만을 선택해가지고 맨 앞에 제목을 이렇게 다 걸쳐놓으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이렇게 됐구나 하고 사람들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인식은 제가 말씀드린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구도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되는 거예요. 후보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걸 왜 IT 기업이 하죠? 이렇게 상반될 때는 그냥 특히나 상반될 때는 관련 여론조사 클릭하면 모든 해석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나오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네, 네이버가 이 뉴스를 주시해서 듣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 말씀을.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 아닐 거라고 보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문제 있다고 지적해야 하고, 어떤 시점에 이르면 네이버와 저는 전화도 해볼 생각입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죠? 왜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라고 사례가 좀 쌓이면 해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독일의 말 중개업자가 2013년 10월에 최순실 씨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라는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 해당 말 중개업자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공식 출입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요. 게다가 대통령은 당일에 공식 일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유라를 어릴 때 보고는 보지 못했고, 요 말의 요지는, 아니, 내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친구에 따르지만 어릴 때 보고는 못 봤다. 이런 얘기인데, 정유라한테 말 판 사람을 왜 독대합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저도. 장관도 독대를 안 하는 분이?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정유라의 승마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런 정황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죠. 이 장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2013년 10월이면. 네. 그리고 정유라 승마대 1등 안 줬다고 해서 문체부 공무원들 몇 명 날라간 거 아닙니까? 예,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 게이트가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을, 이렇게 폭로가 정황에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정유라 말 사주다가 삼성에 적골된 거잖아요. 네. 지극한 관심, 정유라에 대한, 이거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정황이 나온 거죠. 뉴스타파는 이분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삼성과 거래를 했던 그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업체들을 찾다 보니까 독일을 간 것 같고, 거기서부터 그 중개업자의 증언을 들은 걸로 그 추정됩니다. 사람이 설마 청와대까지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을 줄이야. 누구도, 뉴스타파도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이 사람 만든 건 아닐 텐데.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놀랐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왜? 말 팔았다고 독대를 합니까? 장관도 못하는 걸? 예, 이게 정유라 씨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정황이죠. 이게. 정유라 씨의 말, 승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뉴스고요. 굉장히 특이한, 추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털록도 예상할 수 없었던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상화 KB 하나은행 글로벌 금융본부장이 정유라 씨 특혜 의혹 관련해서 계속 이름이 거론됐었는데요. 이 본부장이 승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특검 수사 결과가 특검의 수사 내용입니다. 퍼즐이 막 풀리네요. 네. 이게 초반에 게이트 초반에 가장 먼저 등장한 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 등장했냐면 잠깐 짚어보면 저희도 한 달 전쯤에 또 한 번 다뤘었는데 정유라가 어떻게 이렇게 20살 학생이 어떻게 무역회사를 받을 수 있는 신용장으로 독일에서 대출을 받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때 문제가 됐었죠. 네네. 아주 저리로 또 받았고요. 근데 이제 당시가 사태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문제 없다. 게다가 그 금관인가요? 예, 금융감독원이요. 네. 금감에서도 한 달 이상 감사를 했는데 문제 없다. 결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이런 기관들하고 은행이 직접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파헤칠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뉴스가 거기서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분이 귀국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승진한 거 아니냐. 네, 또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하니까 은행이 아니다. 말도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연호를 했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특검이 수사를 했더니 그래서 특검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은행 회장한테 직접 전화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인데요.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KB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 본부장 승진 직급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요. 원하는 직급까지 못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삼성타운 지점장을 발령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전화 걸어서 글로벌 금융본부장 보내야 한다. 다시 한번 압박을 줘서 결국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연결되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정유라에게 말판 사람이 독대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정유라가 거기서 승마를 할 수 있게 대출을 해주고 도와준 사람. 네네. 오늘 국내 귀국하니까 어디 직급을 찍어서 지금 거기다가 이 사람을 승진시켜서 발령하라고 대통령 지시로 하나은행 회장이 전화했다는 거죠. 예, 민간 인사에 개입한 거죠, 이것도. 더군다나 승진을 1차 시켰는데 내부 규정 때문에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글로벌 금융본부장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거니까 이 직책을 왜 찍었겠어요? 아마 해외 거래, 금융거래를 총괄하니까 필요했던 거죠. 틀림없이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독일을 오가며 거래하는 것에 최종 결재권자 자리에 이 사람을 앉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대통령은 최순실의 이권과 편의를 철저히 챙겨줬어요. 네. 모른다. 챙겨줄 적 없다. 해왔는데 이게 국가 경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람이 다 대부분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글로벌 금융본부장으로 가는 게 국가 경제에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 참 한편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하시죠. 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머리에서 자동으로 자기 합리화가 되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 능력 탁월한 분인 것 같아요. 앞에 했던 말을 까먹을 수도. 네. 김은지 기자가 했던
석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가장 재밌는 코멘트였습니다. 그렇죠.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잊어버리면 죄가 없죠. 그냥 기억력이 문제인 거예요. 예리한 지적이었고요. 자, 근데 이분이 또 이 이상화 씨가 이게 이게 칭동쿨 같아요. 이분이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미얀마 대사를 네네. 소개한 분이잖아요. 예, 어제 소개시켜드렸었죠. 완전 그 뉴스. 한호 백년 칙칙 뭐죠? 그 칭동쿨처럼 얽혀서 잘 살아보sen가요? 네네. 하여가. 그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 관련 뉴스 또 있죠. 네, 장시호 씨가 태블릿 PC 냈다라는 것도 소개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태블릿 PC에는 최순실 씨가 이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여러 건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여겼던 특검이 그러니까 이 태블릿에서 최순실 씨가 이 바로 이상화 씨하고 주고받은 메일을 그렇죠. 확인했고 그 메일 내용이 이상했던지 이상화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요. 거기에 보니까 유재경 대사와 이상화 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줄줄이 나온 거예요. 줄줄이. 그래서 줄줄이 이거 사실 특검이 안 했으면 어떻게 밝혀내겠어요. 줄줄이 나와가지고 그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 중에 결정적인 게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못난 선배 챙겨줘서 고마운 유재경 대사가 이상화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상화 본부장과 최순실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하도 많아서 이상해서 이상화 본부장을 불러가지고 휴대폰을 문자를 확인해 보니 거기에 이제 미얀마 유재경 대사를 추천한 정황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결국은 결정되고 나서 챙겨줘서 고마우이. 그 이 유재경과 그 이상화 본부장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고 근데 또 이분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코이카. 지금 이제 ODA 자금 원래 원조해라고 있는 자금을 갖다가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돈 빼먹으려고 했던 그 사업을 주관하는 코이카의 현 이사장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프랑크푸르트도 연결되고 그리고 같이 한도 경제인회 멤버라고 하고 네,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칭동쿨입니다. 이게 칙게이트예요, 칙게이트. 다 연결돼.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이상화 씨가 지금 미얀마 대사를 추천하고 근데 그 유재경 씨가 알고 봤더니 코이카 이사장하고 같은 한독 경제인회 출신이고 매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바로바로 들어왔어요. 한독 경제인회 같은 멤버고 이건 어제 김재천 베트남 영사가 제가 알려준 건데 같이 책도 썼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책을 찾아봤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독일을 이야기하다라는 책이고요. 한독 경제인회가 같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필자로 들어가죠. 그렇죠. 속칭 최순실 씨의 독일에 있을 때 인연이 맺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측량쿨이고 측량쿨 척척척척. 이게 이제 여기까지 밝혀진 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소개하고 이 사람 소개하고 그 끝에 이제 최순실 씨가 있고 그 최순실 씨가 이 사람들을 요지에 다 꽂고 그 꽂는 역할을 할 때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해당 기관이나 대통령이 임명권으로 대사를 꽂거나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서 회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 거기 자리에 가라고 하거나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백한데 왜 아니라고 하죠? 대통령은 지난번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는 문화 쪽 외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문제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차은택 씨라고. 차은택 씨 정도지 나머지는 없다고 한 건데 너무 많아요. 추가적으로 한 사람 더 있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다음 뉴스는요? 인사 개입 건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또 보도한 건데요. 최순실 씨가 관세청 핵심 간부들에 대한 인사 개입을 했고 그 대가로 상품권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관세청. 이거는 외환 금융거래를 총괄하는 글로벌 금융본부장에 이상화 씨를 인사하라고 요구한 것과 맥이 닿는 뉴스네요. 해외에 물건들이 전화될 때나 결국은 이제 관세청 관할하에 있는데 최순실 씨 물건이 거기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인사죠. 네, 그렇죠. 관세청. 거기 인사까지 건드렸다라는 건데요. 말한 게 없어요. 자기한테 방해가 되는 거는 다 자기 사람을 꽂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요.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 돈이 들어간 주식이니 잘 보관하라. 이 주식이 우리를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니 공등도 받아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미얀마 K타운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 이권 개입하고 거기서 계속 나올 커미션이나 또는 뭐 리베이트나 주구장창 먹고 살려고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장시호 씨의 얘기인데. 헌재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고용태와 노승일 일당이 그 최순실을 이용하여 해먹으려다가 이제 그게 발각됐자 최순실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 이 프레임이거든요. 장시호 씨는 어떡합니까? 족한데 이거. 그 프레임에 안 들어가잖아요. 장시호 씨는 어떻게 해요? 그 프레임으로. 자, 시간이 몇 분밖에 없습니다. 자,
대대손손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속내가 보이는 말이죠.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나 노승일 씨나 입장이 갈라진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장수효 씨도 저는 입장이 이제 제사를 또 갈라졌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변호인단은 장수효 씨도 이제 어떻게 끼워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렇죠. 예, 그 프레임으로 가려면. 가족이지만 그다음부터 설명을 어떻게 하죠? 그 효과적인 변호 전략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겠죠. 다음 주 뭡니까? 네, 특검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안종범 전 수석 쪽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특검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점을 파고들어서 쑥 뒤밀어요. 이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7시간만 신경 쓰고 있는데 갑자기 특혜성, 이거 뇌물이거든요. 네, 예, 당연히. 왜냐면 받은 게 있으니까요. 뭐 예산도 받았고. 네, 그렇죠. 15억 원의 특혜성 예산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가성이 직접 인정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바라봐서 법원에서 이걸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 개인적으로 처음에 관심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대통령과 가까운 분,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각되는 거 아니냐 제가 한번. 네네. 최경희 총장 예. 기각됐을 때 그런 말씀 다 하셨죠. 구속됐는데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기각됐잖아요. 이분도 사실은 건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분이 소위 보안 손님으로 굉장히 자주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하는 분이죠. 네네. 최순실 씨와 함께 이 원장 부인이. 김영재 원장도 굉장히 가까운 예. 분이에요. 거리상으로는. 사적인 친밀도는 모르겠지만 한 달이 건너면 대통령이 뭘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볼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기각 보통 사건이라면 이 정도면 구속돼야 되거든요. 네. 명백해서. 근데 이제 구속영장 기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뉴스를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40건인데요. 여기에서 또 40건?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40건, 예. 40건. 예, 예. 그 전에 17건이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박이 났네요. 대박이 났어, 이거. 예, 혹자는 사관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워낙 기록을 많이 하셔서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대통령이 쏟아낸 이권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안종범 수석은 이 수첩이 많았던 이유가 너무 많은 걸 쏟아내서 계속 받아적기 바빴다. 그렇죠. 1시간 동안 쏟아낸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잘 받아줬고 있냐라고 질책도 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를 읽는 것 같다고 말했고 저도 읽지 않는 1시간 동안 그 많은 이름과 구체적인 직책들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하나은행의 글로벌 금융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렇죠. 예. 하나은행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외부 사람 절대 모른단 말이죠. 이건데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어떤 사람을 이 자리로 보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권 개입이 드러날 금고가 열린 거죠. 이게 사건 맞아요. 네. 앞으로 역사는 이것을 정범실록이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안마천이라고 불러야 된다. 안마천. 네.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두 예, 번째 예. 의미는 17건 가지고도 아직도 다 수사가 안 됐어요. 그렇죠. 40건이 추가로 나왔어요. 특검을 한 달이 아니라 이거 몇 달을 연장해야 되는 사람. 물론 법 때문에 한 달밖에 못 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랬죠. 40건이 나왔어요.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그리고 17건은 사실 최근 게 아니고 그 이전 거였잖아요. 예, 시기상으로 그렇습니다. 2년 전까지란 말이에요. 예. 거의. 근데 이건 최근까지거든요. 네.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도 쓰여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둘 때 예. 잡혀가기 직전까지 그렇죠. 썼던 거라는 예. 말이죠. 직전까지 수석이었으니까요. 거의. 이거는 이거 대박이 난 겁니다. 이건 특검 1년 연장해야 돼. 1년 연장. 야, 이거 왜 주장 안 하죠 지금? 특검 연장해야 된다는? 저는 이 40건 나왔다는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올까 싶은데. 예, 거기서 어제 새로운 내용이 벌써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예. 네. SBS 보도인데요.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 군데 상임위를 콕 찍어서 삼성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기록을 써놨고요. 새로운 게 나왔네요. 예. 바로. 네. 안 전 수석이 그 내용이 맞다라고 확인해 준 겁니다. 왜 삼성만 찍어서. 네. 삼성은 국정감사에 나가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찍어서 상임위 몇 가지 거론하면서 여기 나가지 예. 않게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안 나왔어요. 네. 자, 이만하면은 중요한 뉴스는 다 훑었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연장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안마천께서 종범실록을 남긴 것이 네네. 집에서 발굴된 거예요, 지금. 주택에서. 예, 사료가 발굴된 거죠. 예. 그게 너무 네. 40건이나 나올 줄, 저도 몇 건은 더 있겠지 했는데, 왜냐면 그 이전에 2년간을 기록했는데 그 사이는 기록 안 했겠어? 있을 거라고. 근데 없애지 않았을까? 최근 거는 40건이 어딘가에서 나왔네요. 이게 나온 걸까요?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의 가족이 낸 걸까요? 예, 압수수색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 전- 있던, 예. 물론 전차는 그랬겠지만 이걸 예, 예. 버리려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쭉 지고 있다가 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안종범 수석에 큰 감사를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후에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거라는 세간의 전망이 되었고 새누리당이 보수 후보군 중에 1위 후보를 보유하게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과 2달도 안 되는 사이 새누리당을 여기까지 이끈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처음 위원장님 되셨을 때부터 줄기차게 섭외를 했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네. 저희 애타는 섭외를 왜 거절하셨어요, 그동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대선 후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언론 인터뷰 필요한 것 이상 안 하려고 그렇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은 많이 하셨던데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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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본론부터 바로 여쭤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하나요? 혹시 그거 있잖아요. 예. 저도 모르는 일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행도 모를 겁니다. 지금 이거 대선에 나와야 된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거는요. 네. 이게 누가 나와라 그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국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제가 얘기한 적도 없고요. 예. 본인이 얘기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국민들이 그러시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어느 순간 본인이 출마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막지 않으시는 거죠? 그 입장은 있으신 거죠, 그죠? 예. 아니 지금 우리 당에도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7-8명 등 계세요, 지금. 그렇게 많습니까? 잠재적으로.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무슨 권리로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걸 제가 막을 수 있으며 당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럼 설 연휴 지나면 깜짝 놀랄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황교안 대행이 맞긴 맞습니까? 설 연휴 다 지났으니까.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후보라는 거는요. 예. 이 깜짝 놀란다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랐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놀랄 일이냐 이러기도 하고요. 위원장님이 깜짝 놀랄 후보는 누구죠? 제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7명, 8명 나오니까, 예.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거기 깜짝 놀랄 분이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 나오냐고 깜짝 놀랄 분도 계실 거고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러면 깜짝 개인적으로 놀랄 후보가 있구나 한 분은 누구예요? 저는요, 예. 당에 지금 이게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이 경선을 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러면 적어도 지금. 예, 제가 네. 속으로 깜짝 놀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하.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그건 이해가 안 가. 그 말까지 하다니 얼굴 표정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신 후보, 그렇지만 예. 표정 관리하시는 그 후보가 새누리당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영입하는 겁니까? 네,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밖에도 있을 수 너무 있는데요. 멍하게 하시는데요. 예, 정치라는 거 아시잖아요. 한기문 총장이 네. 그렇게 그만둘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순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그만두시겠다는 거를 다 글로 써가지고 안종원이 넣고 오셔서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진짜 눈치 못 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도 모르는 게 정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도 하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공개할 수는 없다. 예. 그 흥행이 돼야 되니까. 아닙니다. 무슨 흥행이요. 저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닙니다. 요즘 위원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언론도 예. 잘 다루시고. 아닙니다. 흥행 매니지먼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제가 예. 정치권에 온 지가 이게 한 달 조금 남짓됐어요. 그러니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아니, 있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 10년 전부터 한나라당 윤리위원장도 하셨고 그때 얼마나 잘하셨어요, 사실 날카롭게. 아닙니다. 뭐 윤리위원장 그건 뭐 정치도 아니고요. 네. 그런가요? 비대위원장 해보니까 윤리위원장 하는 건 정치도 아니에요? 아유, 그러면 뭐 정치 환경도 많이 변했고요. 예. 언론 환경도 너무 많이 변했고, 예. 뭐 옛날에 윤리위원장 할 때는 뭐 이거는 뭐 그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굉장히 인기 좋으셨는데. 왜냐하면 거침없이 하셨거든요, 그때 막.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지금도 거침없이 하는데 아니, 그렇게 안 지금은 느껴지시는 모양이죠? 개인적으로 놀란 것도 말씀 안 하시고 있잖아요. 거침없게 좀 해주세요. 자, 네. 이, 말 안 하는 게 거침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네, 자, 네. 그 황교안 대행 출마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이제 이런 예. 얘기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 원제가 표현할게요. 원제가 있는 새누리당이 연속해서 또 정권을 달릴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고 그것도 일리 그건 있죠. 제가 한 얘기인데 누가 또 제 얘기를 갖고 따서 있습니까? 또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새누리가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이게 비대위원장 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현재 이제 국정의 어려움, 뭐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되어진 이 책임이 있잖아요. 예.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 있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당연히 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그럼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새누리당이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또 다음번 정권 우리 당에 달라? 협치 없는 일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청산부터 다만, 하셨죠. 예. 예, 그렇죠. 다만 우리가 이게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혼내죠. 잘못했습니다. 이 부모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제 그러면 다시 그러지 마라. 어? 이제 잘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우리도 먼저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 앞에 잘못했습니다. 어? 신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뻔뻔하게 어? 예. 뭐 우리가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도리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반성과 사과와 어떤 뭐 성찰 이것이 이제는 다시 대선 후보를 낼 만큼 그런 단계까지 왔나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다시 해봐라 이제 어? 이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했는데 저는 이 징조를 어디서 봤느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10% 남짓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을 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우리 당의 뭐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새누리당하고 거의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네. 한 10% 정도의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뭐 적당하다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걸 보니까 아하 이게 지금 국민들이 새누리당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지율도 분명히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리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 세 분이 예. 당원권 정지가 됐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인적 쇄신이 사실상 거기서 종료됐는데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친박 핵심 3인 정도를 출당도 아니고 당원권 정지해서 끝내면 위원장님이 만약에 새누리당 바깥에 있었거나 혹은 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했으면 이거는 용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 근데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으시죠. 근데 네. 지금 이 당원권 정지 3년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법을 고쳐서 했습니다. 예. 법을 올려서 1년밖에 안 되는 법을 3년으로 올려서 그래서 이거 당원권 정지 3년을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사실은. 예? 예. 이 지금 올려서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소송까지 휘말려 가면서도 했거든요. 저는 천신만고 끝에 있고요. 제명이라는 거는 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우리 당 소속 의원총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네. 뭐 미흡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고요. 우리 당 안에 있는 오래전부터 뿌리 깊은 이 개파조 있잖아요. 개파의 최단 징계였거든요. 개파의 수뇌부를 징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람을 징계하기로 말하면 뭐 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이 개파의 뿌리를 어떻든 징계해야 된다. 이걸 뽑아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요. 뭐 그 몇 분 그 이름 대신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우리 당 안에 있는 이 개파주의에 대한 징계였다. 네. 그래서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요. 네. 늘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보수주의가 뭡니까? 늘 개혁하지 않으면 보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사람도 계속해서 쇄신을 해나가야 되고요. 새누리당의 쇄신이라는 건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펴왔던 정책이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새누리당의 정책과 또 이 정치 행태가
이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쇄신 안에 포함되는 거고요. 사실 인적 쇄신보다 더 중요한 거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테니까 탄탄하게 준비되셨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러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제가 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언제든지 내줄 테니까 예. 정말로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영입하게 3보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시켜주시면 제가 갈지 몰라요. 물론 환영입니다. 같이 오셔서. 전권만 그 자리하고 주시면. 바꾸시죠.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하고 바꾸시죠. 전권만 주시면. 자, 네네. 세 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족하다는 지적, 충분히 취지는 알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할 것 같았고, 위원장님도 처음 기자회견 하실 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출당이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는요. 네.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되기 전과 된 후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되기 전에는 우리 당에서 징계를 논의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징계를 받고 있어요, 지금. 헌재에서. 진행 중에서 징계 절차가요. 예. 대통령직을 지금 정지당했고요. 예. 대통령직이 이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라는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징계 범위에서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징계 범위 안에 있어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헌재에서 이미 징계를 가지고 있어요. 헌재에서 이미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겁니다. 네? 왜 징계 받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징계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저희 당에서라도 해야지만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징계가 아닙니까? 네. 그 말씀 맞는 말씀인 듯 하나 그런데 헌재 판관들이야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고 새누리당 당원 자격은 당이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당 윤리가 필요 없죠. 문제가 생길 때만 하면 사법부에 맡기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법부와 우리가 윤리위원회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 말은 네. 모든 사안을 사법부에 맡기는 게 아니듯이 그리고 문제가 사법부가 안 하면은요. 예. 사법부가 안 하면 우리가 합니다. 당 윤리위가 합니다. 먼저 아닙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당이 먼저 합니다. 당이 하고 안 하면 당이 하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다가 예. 사법부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윤리위원회에 지금 계류돼 있어요. 지금. 계류만 돼 있다 그냥. 네. 계류돼 있어요. 계류돼 있고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법부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는 잠시 중단한다 그겁니다. 아니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무슨 경우 없이 막 합니까? 아니 새누리당 당원 자격인데요. 그거는 새누리당이 결정하면 되지 왜 헌재 판관이 새누리당 당원들도 아닌데 그걸 기다리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닌가요? 보세요. 제가 남편이자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아닙니까? 네. 당원이자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직이 훨씬 더 무거운 직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예? 무슨 이게 지금 피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헌재 심사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대통령 자격에 대한 심사고 새누리당 당원 자격은 당이 따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네네네. 예, 이거는 물러서시기 어려울 부분 같아서. 네, 아니 물러서나 마나 합리적이면 제가 물러서야죠.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대통령 출당을 안 시키고 계류시키는 건 헌재가 탄핵 기각할지 모른다고 기대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우리는 전혀 그런 전이해가 없습니다. 전이해가 없고요. 그거는 전제하지 않고 하는 거다? 헌재에서 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예단한다든지 바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엮은 거다. 나는 상관없다. 이 말을 혹시 100% 신뢰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어려우시겠죠. 저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저도 무리한 질문이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떠십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 같은데. 헌재 소장의 공석인데 황교안 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해도 될까요? 그거 우리 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당의 아마 입장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제가 위원장이지만은요. 네. 특정의 모든 문제에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예. 제가 관여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당의 입장 정리니까 비대위원장이 관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의 입장 아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많은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고요. 네. 저는 지금 당이 어려우니까 저는 응급실의 의사입니다. 인공호흡도 하고요. 심폐소생술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또 그 방면엔 또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거는 헌법적인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전문가들이 당에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입장이 없으시고. 네네. 인적쇄신 얘기하다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 위원장님이 작년 말에 이제 인적쇄신 기준을 뭐라고 처음 일성을 하셨냐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여당과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 그 3인도 사실 그런 기준에서 선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여지던데요. 그렇죠. 의견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도 나오고 쭉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하면 황교안 대행이야말로 4년 내내 장관 총리를 해서 그 기준이면
황교안 총리도 인적 쇄신 대상이지 대선 후보는 황교안 아니고. 총리, 예, 황교안 총리는 당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 밖에 기준 있는 분, 아니 뭐 새누리당이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고 아까는 사실상 당원이 아니라는 새누리당 겁니다. 아까는 사실상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국민들이 인식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런다 하더라도 당원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인적 정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나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도 제가 인적 정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미흡해요. 이분들 중에도 몇 사람을 했어야 이게 국민들 보기에 제대로 했구나 이러실 텐데 그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책임 있는 걸 알면서도 당원이 아니라 징계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황교안 총리를 당원이 아닌데 징계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논리로 보자면 후보가 되지 않고 자성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 논리로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네.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이 되는 분들이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를 했다. 그분들에게 왜 당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했느냐. 이 국민들에게 물어보셔야 될 일이지 뭐 저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지만 위원장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입장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시라. 그게 제 입장입니다. 왜 그런 분을 지지하느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입장이 다 있으셨잖아요. 지금도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입장이 분명한데요. 뭐. 그때는 국민들 물어보라고 안 하셨어요. 자, 근데 뭐 위원장이 그때는 하셨으니까.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예. 그런 거 말도 없었고 그런 뭐 수치가 나온 것도 그랬으니까 뭐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예.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이건 이제 아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많은 매체들이 반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정했겠지만 그중 하나를 꼽는 게 위원장님이 이제 당일날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 낙상하기 쉽다. 특히 겨울에는 낙상하기 싫어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런 말에 상처를 줬다. 그렇게도 분석하는데 이게 상처받으라고 하신 말씀 맞습니까? 우선 반기문 총장님이 예.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패장은 유구무원이다. 예. 희고록이나 쓰셔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나셔도 그런 정도는 참으실 수 있어요. 애교가 근데 근데 화 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뜻이 뭐죠, 그 뜻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 진보주의자다, 보수주의자다, 중도보수주의자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제가 요즘 입장을 바꿨습니다. 낙상주의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다니다가 넘어지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연세가 드셔서. 아니, 이게 건강 걱정, 뭐 황교안 이렇게, 총리가 예, 보행 능력에 대한 걱정 이런 건가요? 미끄러운 길에서 저는 반기문 총장님이 예. 오셔가지고 20일 되셨는데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예. 사람도 많아지고 저 사람도 많아지는데 가볍게 뭐 샷다를 내렸다는 둥, 뭐 올렸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듣고 만나보니 뭐 또 다른 얘기도 듣고 뭐 또 이런저런 또 핀잔도 받으시고 또 뭐 이렇게 냉대도 받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저는 싶었어요. 왜 도대체 그렇게 다니시는가? 뭐 물론 생각이 있어서 다니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순수하게 걱정을 해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다니시다가 연세도 높으시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 우리 당에 오시면 지금 우리 당 리모델링을 잘 해놨거든요. 네. 매장판도 해놓고 아니 우리 당에 오시면은 편안하게 있으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밖에 다니시면서 괜히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지 말고 있으실 데가 없으시면 뭐 저희 집에 오시죠? 저희 당에 오시죠? 그런 거지. 집에 네?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언론에서는 집을 이제 정치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는 말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집을 사당동가라는 말씀 안 했는데 우리 당으로 오시랑 우리 당이랑 아니 정치 여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집이 어딥니까? 당 아닙니까? 당. 이게 새누리당으로 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게? 가실 데가 없으시면 이리 오시는 거예요. 가실 때는 많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사당도 내드릴 수 있는데. 제 말은. 그랬는데. 핀잔을 아니, 사당동으로 가시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거가 핀잔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핀잔으로 드렸을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런 정도 못 알아들으시면 정치 못 하시지.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분이 영어에 익숙해가지고 한국말에 서투르셔서 못 알아들으셨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네. 제가 보기엔 말이죠. 네. 핀잔과 이렇게. 핀잔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우연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이는. 제가 그분을 존경하거든요. 먹이는 발언으로는 제일 센 걸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공식 해석이 나온 겁니다. 집은 새누리당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아니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가실 데 없으면 그냥 여기 오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좋은 데 있으면 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임명진 위원장님과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더 하고 싶은데. 예. 다음에는 스튜디오 한번 꼭 나와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 집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질문이 많은데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